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표정들이 다들 좋으시네요. 잘 보셨어요, 시험? 아, 그거랑 또 상관이 없는 건가? 근데 제 말 맞죠? 두 번, 세 번씩 채점한 사람. 다 강심장이에요? 한 번만 하고 딱 끝난 거예요? 여덟 번 했다고? 예, 그건 오버한 것 같은데. 아, 그쵸. 토요일 날 놀래셨죠? 그죠? 그래서 인스타에 그 점수 채점한 거 인증하셔서 이렇게 올리시던데 대부분 다 무형 영어는 찍찍 긋고 다시 이제 수정 점수 다시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1차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2차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뭐 항상 1시간이라고 하긴 하지만 좀 더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지금 2차 쌤들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한 11분 정도가 계신데 거의 다 지금 오늘 오셔가지고 5분씩 시간을 저희가 드려가지고 이제 각자 PR을 좀 하고 강의 설명하고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좀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발표 순서는 합격자 분석. 이거는 사실 올해 건 아직 그 나오진 않았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교수진 소개. 그래서 1차와 달리 2차는 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2차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목별로 강사님들 한 분씩 짧게 짧게 이제 자기소개하시고 앞으로의 강의 계획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공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열공반? 네, 관리형 반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만 듣고 혼자 복습하는 게 조금 혼자서 하는 게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저희가 열공반이라고 해서 정보공 관세사님이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열공반까지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작년 시험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회계학이 꽈락률이 어마어마했죠. 거의 70%에 육박을 하는 꽈락률이었어가지고 작년에는 그래서 1차 합격자도 이제 218명 정도로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 회계 꽈락은 많진 않으시죠? 저 같은 경우 지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방문 상담도 오시고 이메일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줄은 것 같아요. 일단 합격자가 작년보다 늘 것 같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 점수를 보면 회계과락보다는 이제 평균이 조금 모자라서 떨어지시는 분들,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 건데 올해는 이제 그 확정 답안 발표가 될 때 아마 요 통계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강의 시간에 제가 무형 영어 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어요. 이런 건 기억 잘 날 텐데. 그 관세청하고 기재부에서 관세 시험 과목 개편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무슨 과목 없앤다고 그랬죠? 무형 영어 없앤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를 막 했어요. 기재부, 관세청, 산인공 모여서 막 했는데 그때 이제 뭐 토익으로 대체하자 아니면은 뭐 무형 영어 그 상공회의소 시험으로 대체하자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사 쪽에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무형 영어가 주제가 아니라 뭐가 타깃이었을까요? 회계 우리가 회계사냐? 이러면서 회계학 꽈락률이 70%가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해가지고 그래서 회계학 난이도가 내려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회의 때 원래 구민회 간사님이 가시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구민회 쌤은 알잖아요. 전투력이 없다니까. 예. 이러면서 그냥 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임예진 관세사라고 이제 좀 이따가 2차 관세법 하시는 분인데 전투력이 만렙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혜진 관세사가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임혜진 관세사 오면 여러분들 회계학 과락 안 난 거는 그분의 덕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말로 하면 극딜을 했대요. 극딜을 했대요.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1차 시험 응시자가 밑에 보시면 접수는 2,100명이 했고요. 이제 응시는 1,655명 정도가 했습니다. 역시 뭐 매년 미응시자 노쇼는 한 4, 500명씩은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긴 했어요. 많이 늘었고 체감 난이도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늘 것 같아서 일단은 일반적인 1차 합격률이 25%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25%를 대입을 해보면 한 413명 정도는 올해 1차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내년 2차의 경쟁자들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1차 시험 얘기라 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없잖아요. 다 이제 2차 얘기니까 2차 궁금하실 테니까 요거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년에 42기 합격자들 최종 합격자들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그 설문조사 결과인데 남녀 비율은 뭐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예, 거의 5대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남성 비율이 조금 높았고 재작년은 오히려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령은 네, 압도적으로 20대 합격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30대도 은근 많습니다. 24명이나 있어요. 예, 그다음에 40대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도 있었죠. 혹시 여기 4, 50대 오셨나요? 여기 옆 강의실에도 지금 있긴 한데 예.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다음에 유해 동차 비율 여기 보시면은 유해가 48명, 그다음에 동차가 3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가 더 압도적으로 유리할까요? 1, 2차 같이 하는 거랑 2차만 하는 거랑 당연히 2차죠. 그래서 일단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내년 2차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죠? 내년 6월이면 1년도 더 남지 않았나? 난 여유 있어. 난 1차도 붙은 되게 뭐라 그럴까? 지금 혹시 막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 계세요? 들어봤냐? 관세사 1차 합격자 본 적 있냐? 뭐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차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되게 겸손해지실 거니까 지금 너무 1차 뽕에 너무 허우적거리시면 안 돼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동차를 또 하시는 분들도 여기 보시면은 비율이 그렇게 낮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떨어지신 분들도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면 1차 합격했든 떨어졌든 올해 어차피 최종 합격 목표는 내년 아닌가? 결승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동차하시는 분들은 멀리 좀 돌아오긴 해야 돼. 근데 부지런히 하면 예, 결승점에서 만날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험 기간은 평균 36개월이고 최소는 14개월. 근데 이걸 표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냥 얘가 특이했던 애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14개월 동안 해서 붙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대 8년을 해서 붙으신 분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3년 정도는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절대적인 수는 이 3년 이내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왜냐하면 장수생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평균치가 올라가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수는 3년 이내가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차생은 예, 아무래도 장수생이 좀 많이 계시죠.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 이용 공부 장소. 근데 여러분들 1차 공부할 때 지금 뭐 집에서 하시는 분들 독서실 뭐 스카 많이 있으실 텐데 본인이 좀 공부하기 편한 장소는 이제 좀 찾으셨나요? 시간대라든가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사실 합격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좋은 말로 하면 조심스럽고 섬세한 친구들은 이제 상담하러 와가지고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새벽형 인간이라 밤에 공부를 많이 한다.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자기가 잘 되는 시간 찾아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루에 몇 과목씩을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장소 같은 것도 중요하진 않지만 하루에 봐야 되는 과목 숫자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은 한 2과목씩 돌려보고요. 일주일은 3과목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은 4과목 다 돌려보고요. 근데 4과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강의를 안 들을 때는 돼요. 4과목이. 나 혼자 공부하는 그 기간에는 4과목을 혼자 공부하는 건 가능한데 강의를 듣고 있다 보면 그 강의 듣는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4과목 공부하는 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4월 달 이제 개강이 되면 초반에는 뭐 학원도 OT도 있고 약간 좀 여유 있게 진행이 되니까 그 시점에 한번 그 세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스터디 경험. 네, 요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작년 합격자의 경우 스터디를 해봤다고 하는 분들이 24%, 20명 정도 계시고 대부분은 76%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스터디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느냐는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2차 시험이 어떻게 바뀐 걸로 알고 계세요? 옛날처럼 진짜 막 글을 쓰는 시험 아니면 단답형 시험? 그렇죠. 단답형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암기가 되게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암기가. 그러면 암기라고 하는 걸 굳이 모여서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옛날의 시험들은 되게 깊게 들어가는 문제가 많았어요. 50점짜리가 있었잖아요. 50점 한 문제, 10점짜리 5문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아, 몰라? 이제 알려줘야 돼. 30점짜리 2개, 20점짜리 2개. 이렇게 네 문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50점짜리 하나, 그다음 10점짜리 5개. 그럼 50점짜리 문제는 무슨 소논문을 쓰라는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책에 없는 것도 나왔어요. 갑자기 문제점을 쓰래요. 네? 진짜로 보세구역 관련된 문제를 막 내더니 마지막에 현재 보세구역 운영상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됐어야 됐어? 두루두루 막 봐야 되는 거예요. 논문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책도 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스터디가 필요하죠. 왜냐면 혼자 그걸 다 못하잖아요. 자료 검색도 하고 논문 찾아보고 이런 거 못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암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터디도 그 경향을 좀 따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친한 친구들 몇 명, 뭐 동료가 있으면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의지하고 혹시 좀 게을러질 것 같으면 옆에서 좀 잔소리 좀 해주는 친구들, 동료들 있으면 그 정도는 좋으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좀 외롭다 하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 합격자들 과목별 점수인데,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과목별로 좌측은 합격자들의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은 뭐예요? 전체 응시생 평균이 돼요. 예. 그러면 이 응시생 평균은 어떤 사람들의 점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올해 2차는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응시료 아껴야 돼? 그건 아니죠. 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친구들은 많이 쓸까요? 못 쓸까요? 여러분들 3개월 후에 많이는 못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낮은 거지. 실제로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점수가 비등비등해요. 여러분들 그건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제일 지금 전체 평균 낮은 게 뭐예요? HS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3개월간 무슨 짓을 해도 한 글자도 못 써요. 문제만 잘 읽고 와요. 음. 정말 안 써져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그 요거는 어차피 매년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에 따라서 점수는 과목별로 많이 좀 편차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시험은 무슨 평가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예요. 90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하지 이 절대적인 점수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거예요. 아, 작년에는 무역 실무 점수를 좀 후하게 줬구나. 뭐 그 정도? 그다음에 HS가 좀 빡빡하게 채점을 했구나. 뭐 그 정도만 이제 참고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아, 점수가 중요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다음에 학교. 예. 요거는 예, 지금 거의 3년째죠. 한국 외대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래프가 쫙 올라가죠. 막 열 몇 명, 뭐 9명 이렇게 매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외대 학생인데 관세 공부하러 하겠다고 온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그래서 왜 해요? 왜 관세사를 해요? 전공도 이게 아닌데 그랬더니 플랜카드 보면 외대에서 많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솔직해서 좋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외대가 요즘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작년 합격자들 기준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온라인만 들으신 분들이 몇 프로? 19명.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조금이라도 병행한 분들이 몇 명? 64명. 100% 오프라인이라고 하긴 힘들고 아무튼 오프라인을 병행하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꽤 작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합격자들 꽤 많아졌다. 재작년하고는 또 달라졌어요. 혹시 그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 통학거리가 편도 1시간 정도다. 그러면 학원을 저는 오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 번은. 그러니까 전 과정이 다 힘들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종합이론 강의 정도는 그 오프라인 한번 들어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왜냐면 오프라인 다니다가 온라인으로 전환 가능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니다가 조금 힘들면은 특정 과목은 온라인으로 돌려도 되고요. 다 가능하니까 오프라인을 한 번은 좀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2차를 또 인강으로 공부를 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때? 잘 되든가? 생각한 대로? 분명히 안 될 거예요. 2차가 생각보다. 그러면 나는 많은 생각이 들겠죠.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뭐다? 아씨,
현강을 갔어야 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 보다 보면 강사님하고 현강하는 친구들이랑 뭔가 얘기를 끈적끈적하게 뭔가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더 챙겨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 현강을 갔어야 되나?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공부하는 내내. 근데 여러분이 현강을 들어보면 이제 스스로 알겠죠. 인강으로 공부할 때 나의 효율과 오프라인으로 할 때 나의 효율을 스스로 알잖아요. 그럼 그때 판단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하라는 거지 무조건 현강만 들으셔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건이 되면 한 번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제 우리는 목표는 다 똑같아요. 내년에 6월에 2차 합격을 하는 거고, 내년 합격하면 기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44기? 아, 따지고 있어요 벌써? 나는 44기가 될 거야?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44기가 되기 위한 목표가 우리는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단계별 목표를 이제는 여러분들 1차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2차는 좀 세팅을 해서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월별, 주기별 학습 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학원 커리는 있는 거죠. 종합이론, 핵심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는 강의만 쭉 따라간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종합이론 같은 경우는 4개월이에요. 4개월. 꽤 길어요. 예. 자, 그러면 강의 듣고 책 한번 보고 끝난다? 그건 너무 조금 약간 그렇거든요. 그럼 나만의 또 회독을 그 사이에 또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종합이론 좀 이따 나오겠지만 4개월 과정이 있으면 나는 이 4개월 동안 최소한 학원 진도 빼고 나만의 회독을 한 2회독은 해보겠다. 그걸 세워놓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를 4주씩 4개월이면 16주인가? 그럼 16주로 쭉 시간표를 나눠가지고 그죠? 한 번에 내가 관세법을 공부할 때마다 몇 페이지씩 진도를 나가야 되는지를 쫙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때는 또 2달 과정이에요. 그럼 2달 동안에 난 뭐 할 건가? 1회독을 할 거냐? 2회독을 할 거냐? 아니면 2회독은 좀 빡세겠죠? 그러면 범위를 조금 좁혀가지고 중요한 것만 내가 2회독을 한번 해보겠다 등등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하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루 또는 주간 일정 이거는 여러분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부량, 진도량, 강의라면 몇 강, 책을 본다면 몇 페이지 그거를 다 해야 자는 거예요. 몇 시간 했으니까 오케이가 아니고 내가 오늘 목표한 걸 다 끝내고 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이 강도로 오늘 진도를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한 아침 11시면 쎄하게 느낌이 와요. 아씨 오늘 빡세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강도를 유지해서 중간에 그냥 끝난다. 그리고 집에 간다. 목표량을 다 못 채우고 근데 이 강도보다 조금 낮춰서 일단 끝까지 가보는 걸 목표로 한다. 1번, 2번 뭐가 맞을까요? 네, 2번이 맞아요. 그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모의고사 시즌 가고 하잖아요. 그때 되면 뭐 학생마다 다르지만 뭐 주 1회 회독을 하는 친구도 있고 3일에 1회독 하는 친구도 있고 그게 가능해? 책을 보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친구들은? 그 회독을 위한 자기만의 어떤 요약집이라든가 서브노트라든가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거는 1일 1회독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만큼은 내가 100% 외우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뜨문뜨문 뭐 쓸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거지만 내가 이 부분은 100% 외우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면 1회독도 가능해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일단 요거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까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잘 안 되죠. 그죠? 자꾸 어제 한 게 까먹으니까 어제 거 자꾸 돌려보고 싶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회독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긴 한데 그냥 무조건 무지성으로 책을 읽는 게 회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처음에는 책 읽고 밑줄 그어가면서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어느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오늘 예를 들어 관세법 분할납부를 공부할 거예요. 그럼 책을 보기 전에 분할납부 목차를 먼저 쭉 써봐요. 목차만. 어느 정도 중간 목차 정도에서 끊어서 가로 1 정도. 그래서 쭉 목차를 쓰면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가 보이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책을 봐요. 한번 쭉 읽고 외울 것들은 외우고 뭐 두 문자 딴 거는 다다다 해보고 한번 이렇게 쭉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 안 보고 목차를 또 쓰면서 그 내용까지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는 많이 활용했던 게 떠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사가 됐나? 왜냐하면 쓰는 거랑 말하는 거는 학습 효과가 똑같대요. 교육학자분들이 하는 말이. 근데 쓰는 것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으니까 그 똑같은 효과를 누릴 때 정말 좋은 방법이 말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로 하면서 목차는 쓰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말로 하고, 예, 그러면서 막히면은 에이씨 딱 보고 따닥 하고 그 다음에 치웠어요. 그리고 오늘 한 걸 안 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일정 지능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예, 사회생활 할 때 무리가 없는 지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독을 계속 하다 보면 차곡차곡 이게 쌓여요. 디테일이 살아나요. 근데 그거를 못 버텨요. 수십 회독은 해야 되거든요. 뻥 안 치고. 근데 쌤 안 외워져요. 미치겠어요. 막 이런다. 몇 번 봤니? 3번이요. 죽일까 이걸? 한 대 뺄까? 3번 봤는데 안 외워진다고 걱정하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툭 건드리면 막 써질 정도가 된다면 몇십 번은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몇십 번은 무지성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처음엔 읽지만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좀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두 번 봤다고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몇십 번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스스로. 조금씩.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합격수기 보셨죠? 어때요? 그들이 쓴 합격수기를 보면 대단해요? 스고이 막 이래요?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셨지?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다 외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뭐 준비 완벽하게 했다. 다 외웠다. 암기를 확실하게 했다 하는데 아까는 점수 나왔지. 그 합격자들 그 평균 점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60점 조금 넘을까 말까? 60점 간당간당해요. 커트라인은 50점대도 많아요. 합격수기랑 안 맞잖아요. 합격수기 다 외웠다며. 다 외웠는데 점수가 왜 50점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너무 완벽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공부할 때는 조금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주 많이 봐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은 맥락이 요거예요. 공부는 단계별로. 예. 자, 일단 처음 보는 수업들은 강의 듣고 이해하기 바쁘겠죠.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예. 거기서 추가로 암기까지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고 그런 순서로 해가 쭉 나가시면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이론 할 때 나만의 진도가 있다고 했죠. 그럼 학원 강의 따라갈 때는 강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만의 진도를 따라갈 때는 암기를 조금씩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는데 이것도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 위주로만 일단 외워보세요. 무슨 말 이해됐죠? 무영역으로 치면 3대 외박도 모르면서 MIA를 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3대 외박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조금씩은 외워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 4월에서 7월이 되게 중요하다. 1년을 자유한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차 유예 합격 비율이 어떻게 됐죠? 90명 중에? 기억 안 나요? 한 19%? 10 몇 프로? 19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16명? 그러니까 2년차 유예 합격자가 되게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급격하게.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일까요? 뭘까요? 장수생한테 특별히 쉽나? 그건 아닐걸?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 공부 들어오기 전에, 관사 공부 시작하기 전에 1차는 좀 쉽다라는 얘기 들었죠. 2차가 리얼 찐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1차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을 안 갖고 들어와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니면 얼마나 빡센지를 모른 채 들어와요. 그냥 좀 하면 되겠지. 근데 일단 1차를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3월 13일 날 어땠어요? 12일 날? 어땠어? 괜찮았어요? 숨이 쉬어지던가요? 저는 2차 때는 이런 얘기하면 다 재수없다 그러는데 2차 때는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어떤 시험을 봐도 항상 저는 죄송해요. 실제 건 팩트니까 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2차 공부할 때는 지겨워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앞섰어요. 이건 찐이야. 근데 1차 시험 보러 갈 때는요. 너무 시험장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뒤돌아서면 머리에 든 게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거든? 근데 돌아서면 내가 뭘 알고 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문제를 보면 또 풀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1차, 2차 공부의 차이점이에요. 1차는 구조가 없이 그냥 막 찍어서 외우는 거고 2차는 아까 얘기했죠. 목차. 구조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건 또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차 공부를 해서 힘들게 일단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밖에 날씨 좋죠? 지금 살짝 더운데 밖에 날씨 좋죠? 오, 오. 다들 학원 다닐 때랑 좀 많이 다르게 하고 왔네요, 아웃핏이. 네, 뭐 좋은 일 있어요? 없어요? 네가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꽃도 피고, 그죠? 벚꽃도 보러 가야 되고, 개나리도 피고, 학교도 새 학기고, 휴학했던 친구들 돌아오고, 우리 또 파릇파릇한 신입생도 들어오고, 학교 축제도 하고, 우후! 놀기 좋잖아. 밖에서 술 먹기도 좋고, 한강도 한번 가고. 아, 맞다. 이번 주엔 BTS도 한대.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약간 들떠요. 약간 들떠요. 들뜨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오죠? 7, 8월 되면 여름이죠.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100% 전화 온다. 야, 우리 제주도 갈 건데 속초 갈 건데 가자. 2박 3일이야. 괜찮잖아. 가자.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3일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월 달만 해도 6월 시험이면 아직 얼마 남은 거예요, 기간이? 1년 남은 것 같거든. 아직 1년이나 나한테 시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행 가봐서 알죠? 2박 3일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면 예를 들어 그 3일만 딱 빠지나? 아니죠. 가기 전에 그 설레임과 준비 과정과 그지? 그다음에 갔다 와서의 회복 시간이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20년이 넘도록 상담하다 보면 9월 달쯤 설날이지. 아니지. 추석 때쯤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요? 왜? 이제 종합이론도 다 못 끝냈어요, 아직. 그 내 얘기는 아닐 것 같지. 여러분들. 그래서 유해생들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학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이 시점을 그냥 보내요. 열심히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20명이 안 되는 이유의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면 4월부터 7월까지는 우리가 1차 준비한 그 2월, 3월 그 강도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차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오케이? 이제 좋아하는 건 이제 요번 주까지만이에요. 저도 이제 요번 주까지만 1차, 오, 수고했어, 잘했어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아니에요. 예, 2차가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수기. 요거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그들과 여러분들은 사실 공유하는 기억이 없어요. 경험이. 그냥 그렇구나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공부하다가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네 달 지날 때 아니면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득 눈에 보이면 한번 쓱 보세요. 공부 안 될 때. 그러면 무릎을 탁 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도 알거든. 이 사람들과 동일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격수기라고 하는 건 옆에 끼고 다니면서 우울할 때나 심심할 때 한 번씩 좀 펴보면 좀 팁이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목별 교수진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쭉 얼굴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건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관세법은 임혜진 관세사님, 그 다음에 안준호 관세사님. 원래 다른 학원에서 무역실무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관세법 강의를 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율표와 상품학은 조천희 관세사님, 김기철 관세사님, 최두원 관세사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 관세평가는 김병수 관세사님, 전용대 관세사님 두 분이 계시고 다 정했어요?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픽 뭐 이런 거 있어? 아직 없어? 저도 고민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 학원 가면 그냥 강사님 다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한 분이 세 과목 할 때도 있어서 저는 한 분이 관세법, 무역영어, 내세법을 가르쳤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30년 전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역실무 최건수 관세사, 최재순 관세사, 그 다음에 정지환 관세사 이렇게 세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는 크게 보면은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4월부터 7월은 종합이론 완성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 9월 달에는 핵심 이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9월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론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써보고 연습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실전 대비 문제풀이반, 기출문제 다루고 하는 부분이 요 10월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사가 되게 악명이 높죠. 모의고사 2차, 아이고, 6개월 동안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는 그 1, 2월 달에는 단원을 이제 출제 범위를 8분의 1로 과목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시험 범위가 딱딱딱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에는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시험 범위가 좀 나뉘고요. 5월부터가 이제 찐이죠. 전범위로 이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2차는 무슨 평가? 상대평가. 예. 근데 모의고사 때 10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시험 볼 때 막 3등하고 그럴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뭐가 이제 두려워져? 이제 슬슬. 이제 이제 밑장 까야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이 6월이 아니라 1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월 때부터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모의고사가. 왜냐면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게 확확 뒤집어지진 않거든요. 잘하는 친구는 계속 잘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언제부터? 이때부터 차곡차곡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이론이랑 핵심이론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2차 시험이 깊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이론, 심화이론, 마스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나오고 있다? 그냥 객관식 같아요. 그냥 뭐 맥락 없이 탁 찍어가지고 몇 가지 쓰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2차도 빠지는 게 없이 다 건드리고 가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4개월 동안 거의 제끼는 거 없이 대부분의 것들을 다 다루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넘어가니까 좋은데 4개월이나 되니까 늘어지겠죠. 그리고 앞에 했던 것도 기억도 안 나겠죠. 그래서 8, 9월 달에는 핵심이론은 일주일에 강의를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앞에 했던 거를 리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핵심이론은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핵심 요약 정리 및 요약 자료 제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핵심이론은 자료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책을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럼 책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외울지는 사실 강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것보단 난 더 외울 거야 라고 한다면 나만의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걸 만들 때 제로 베이스에서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럼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붙이는 거는 좀 쉽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나눠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명명하기는 이거는 어떤 자료냐?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건 외워야 하지 않겠니? 라는 자료예요. 이것도 못 외우면 진짜 사람 아니다. 알았죠? 알았죠? 예. 째려보지 마요. 진짜로. 예. 자, 그래서 이런 자료 위주로 돌아가는 게 핵심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랑 약간의 스킬 같은 것들을 배우는 게 요 실전 대비 문제풀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부분의 이론 부분을 좀 등한시한 친구들은 한 10월쯤 되면 모의고사가 이제 2, 3개월 앞으로 다가 있겠죠. 살 떨리겠죠. 그러면 마음 편히 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와요. 눈에 책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쓸 수 있는 전략은 뭐다? 뭐 한 10년치 기출 쫙 모아가지고 이제 기출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이제 시계열별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계세요? 핵심 이론 들어갈 때 8, 9월 달에 뭐가 있다? 대외안이 있다. 대외안. 예, 그래서 대외안은 8, 9월 달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외환거래법 공부해 보신 적은 아직 없죠? 2차 안 해보신 분들은. 화이팅. 그러니까 대무역법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세법에서도 좀 언급되고 세관장 확인 대상, 요건 확인 이런 말 들어봤죠? 제가 무역영어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 요령이라든가 어디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는 대무역법에서 정하는 거고, 그죠? 관세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외화의 흐름을 담당하는 게 무슨 법? 외환거래법이에요. 근데 외환거래법을 보잖아요. 그럼 크게 보면 경상거래, 자본거래가 있어요. 경상거래는 뭐냐? 물품을 수출하거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돈이 들어오고, 아니면 거꾸로 물품을 수입하고 돈이 나가고, 이게 경상거래예요.
딱딱 보이죠. 근데 자본거래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금융투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있나? 알 수 없는 금융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몇만 불 이상을 해외로 무슨 용도로 반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장 승인. 몇만 불 뭐 이상이면 기재부 장관. 뭐 이상 뭐 이하면 한국은행장. 이유는 없어. 그냥 금액별로 누가 승인, 금액별로 누가 허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외워야 되는 게 또 외환 쪽에 그런 게 있어요. 좀 힘들어요 보면은 외울 때. 그래서 화이팅. 근데 제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동차하시는 분들 또 질문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요거 사진 한 장 좀 찍어 어차피 인강 올라가니까 인터넷 올라갈 거니까 요건 좀 참고하시고요. 자, 위에 거는 뭐냐? 올해 너무 1차에 아깝게 떨어진 거고 나는 진짜로 동차를 내년에 합격할 뿐. 약간의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게 위에 분들이고 밑에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일단 나는 안정적으로 1차는 합격하고 싶어. 그 다음에 지금 공부를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무역학과 출신이라든가 국무사나 뭐 이런 것 좀 자격증을 따본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1차부터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2차부터 시작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요 10월,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동차를 합격한다. 그럼 10월, 12월까지 2차 쭉쭉 잘리는 거고 그 다음에 1, 2, 3월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1차를 좀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10월, 12월에도 1차를 조금 하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정말 뉴비다. 무역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분들은 이제 밑에 거에 따라서 기본 이론은 먼저 좀 시작을 1차로 하세요. 예. 2차 수업은 정말 뉴비들에게는 친절하지 않은 수업이에요. 특히 관세법 무역 실무는 기본적인 건 설명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1차 기본 듣고 2차 종합이론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뭐 겨울이나 가을부터 문제풀이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요것도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근데 여기서 뭐 매주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은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다 해주시긴 하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서브노트, 목차노트 같은 게 여기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과목별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법령집이나 어떤 요약집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기본서를 좀 한 두어 번 정도 돌려보시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다면 내가 정말 외울 것들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외우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만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만들지만 기존에 있는 이제 서브노트나 요약집이 있으니까 그거는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잔소리 같지만 특히 HS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법령집 같은 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버스나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뭐 할 때 있잖아요. 짜투리 시간. 그때는 HS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세 과목에다가 좀 공부 시간을 많이 좀 이렇게 양보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HS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뭐 뒤에 있는 사진은 합격자 축하연 기념 사진 드리고요.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저희 학원 출신 아니면 여기 못 오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합격한 분들은 다 여기 와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